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의 비결. 하버드 대학교의 전 총장인 찰스 엘리엇 박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상담 비결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다. 사업상의 대화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는 이에게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매우 자명하지 않은가? 대학에서 4년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치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 최적의 입지에 매장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단가로 매입한 상품을 공들여 진열하고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 홍보에 신경 쓴다. 그러고는 최악의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매출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최악의 점원이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객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기 입장만 내세움으로써 결국 매장 밖으로 고객을 내쫓아 버리는 직원이다. 불평불만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 막무가내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고객, 소위 블랙리스트 고객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 앞에서는 대개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자기 생각을 충분히 터놓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인 독살스러운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한 통신회사가 고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문제의 고객은 상담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청구된 요금이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느낀 불합리함을 언론사에 투시하고 공공사업위원회에 끊임없이 불만을 신고했으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회사는 분쟁 해결에 가장 뛰어난 직원을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자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분쟁 해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고객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그는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고 저는 3시간 가까이 잠자코 들으며 어떤 점이든 공감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3번 정도 이루어졌고 4번째 만남에서 고객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응해준 것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속마음을 터놓았고 밀린 요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제기한 청원과 소송도 취하했고요. 이 고객은 자신이 기업의 폭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라고 믿었으며 큰소리치고 화내는 것으로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했다. 그러나 분쟁 해결 전문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자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스스로 만들었던 불만과 망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어느 모직회사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다. 설립자이기도 하고 한 당시 사장의 사무실로 잔뜩 화가 난 고객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사정은 이러했다. 그 고객은 모직회사의 일정 계획에 미수금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관리부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미수금을 재차 청구했다. 수차례 독촉을 받은 고객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먼 거리를 비행해 사장실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미수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모직 회사와는 영영 거래를 끊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사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객이 흥분을 가라앉히자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먼 길을 오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미수금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의 거래를 관리하는 당신보다 수천 건의 거래를 관리하는 우리의 업무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화를 내고도 감사 인사를 받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급기야 사장은 그 고객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엉겁결에 식사를 마치고 온 고객은 완전히 화가 풀려 있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하고 돌아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거래 장부를 다시 샅샅이 확인한 결과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사과하고 수표를 보내왔으며 모직 회사의 오랜 고객으로 남았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선호한다. 수많은 유명인사를 인터뷰해온 저널리스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실패하는 까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하려는 말에 신경이 팔려 상대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요. 하지만 성공한 유명인들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은 다른 어떤 자질보다 드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유명인만이 아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는 치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이 불편할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더욱 간절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기 고뇌에 빠진 링컨 대통령은 고향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다. 워싱턴에 와주지 않겠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 친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링컨은 노예 해방의 옳고 그름, 신문에서 주장하는 양쪽 의견을 들어주는 등 몇 시간 동안 기나긴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야 자리를 마무리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옛 친구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다. 링컨은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릿속을 정리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결 홀가분해져 보였습니다. 옛 친구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링컨은 조언을 원하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다.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도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다. 화가 난 고객, 불만 가득한 동료, 상처 입은 친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다면,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뒤에서 비웃으며 경멸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좋은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만 쉴 새 없이 하라.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일지라도 끼어들어라. 당신이 상대방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으면서 그를 내려다보고 이야기를 가로막고 주장을 밀어붙여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자가 당신 주변에 있는가? 애석하게도 나는 그런 이들과 종종 마주친다. 놀랍게도 그중 몇몇인 사람은 유명인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특기다. 자만심에 취해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으며 오만하게 행동한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 총장 니컬러스 버틀러는 말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교양이란 것을 쌓을 수가 없다.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요령. 노련하게 대화하는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자신을 한동안 잊고 철저한 경청자의 역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타인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다면? 누군가의 관심을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에게 관심을 보내라. 그가 답하고 싶어 할 만한 질문을 던져라. 그의 장점과 성취에 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못도더라. 사람은 그 어떤 주제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기근으로 고통받은 먼 나라의 아이들보다 당장 자신을 아프게 하는 충치가 관심을 빼앗는 건 문제이며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지진보다 얼굴에 돋은 종기 하나가 더 심각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경청하면 된다. 흥미로운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비결. 시어도우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폭넓은 지식에 놀랐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상대방이 정치가든 외교관이든 카우보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흥미롭고 알찬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눌 수 있었다. 무궁무진한 화제를 막힘없이 소화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루스벨트는 손님의 방문이 예정된 전날 밤이면 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고 공부했다. 그는 다른 위대한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즐거운 대화에 담긴 배려. 예일대 교수이자 작가였던 윌리엄 펠프스는 인간의 본질을 다룬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어린 시절 숙모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다. 어느 저녁 중년의 남성이 찾아와 숙모와 대화를 마친 뒤 나에게 다가왔다. 당시 나는 보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그 남성과 보트를 주제로 한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숙모에게 손님이 보트에 흥미가 아주 많아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호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숙모는 그는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보트에는 전혀 취미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가 보트 이야기만 한 것이냐고 나는 물었다. 그분은 신사이기 때문이란다. 상대방이 기뻐할 주제에 대해 배려한 것이지. 네가 보트에 흥미가 있는 걸 알고 즐겁게 해주려고 맞장구를 쳐주신 거란다. 그때 숙모님의 말씀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상대가 기뻐할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보이스카우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찰리프는 소년 단원들의 해외 견학을 위한 후원을 청하기 위해 한 기업의 사장과 면담을 앞두고 있었다. 만남 전에 찰리프는 기업의 사장이 엄청난 금액의 수표를 발행했다가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수표를 액자에 보관해 기념으로 남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윽고 사장과 인사를 나눈 찰리프는 자연스럽게 수표 이야기를 꺼내며 실물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고 사장은 흔쾌히 보여주었다. 살면서 이런 거액의 수표는 본 적이 없어요. 보이스카우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군요. 찰리프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수표를 발행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물었고 사장은 그의 얽힌 내막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었다. 참,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고 하셨지요?
이야기를 마치며 사장이 물었다. 그제서야 찰리프는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밝혔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장은 즉각 수락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희망에게 몇 배나 되는 액수를 기부했으며 그 이후로도 다양한 협력과 배려를 지원해 주었다. 찰리프는 무작정 자신의 용건을 내밀기보다는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는 화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호감을 얻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상대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한다. 뉴욕의 빵 도매업자가 인근 대형 호텔에 빵을 납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4년간 매주 호텔 지배인을 찾아가고 장기 투숙을 하는 등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지배인과의 관계에 답답함을 느낀 도매업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전략을 바꾸었다. 먼저 지배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했는데 지배인은 호텔 접객인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협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매업자는 지배인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협회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지배인은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 30분이 넘도록 열변을 토하더니 협회 회원의 가입까지 권유했고 도매업자는 흔쾌히 참여했다. 그날 둘은 빵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며칠 후 도매업자는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품 견본과 견적서를 가지고 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배인이 당신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라고 직원이 덧붙였다. 상대의 관심을 얻고자 노력한 4년의 정성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발상을 전환해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자 거짓말처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칭찬한다. 우체국 창구에 줄이 제법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기다린 끝에 내 차례가 돌아왔고 지치고 무료해 보이는 직원의 얼굴과 마주했다. 불현듯 나는 그의 기분을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의 머리 모양을 칭찬하며 인사를 건넸다. 직원은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다. 직원에게 무엇을 얻고자 한 건가요? 이 이야기를 강연회에서 들려주었더니 한 참여자가 강연 후 질문해 왔다. 나는 보답을 기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진심을 전했을 뿐이다. 아니다. 확실히 무언가를 기대하긴 했다. 그리고 얻었다.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는 뿌듯함. 좋은 기억을 타인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세상에는 실질적인 대가 없이는 타인을 칭찬하는 것조차 하지 않은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관계를 좁히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